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쉽고 재미있는 파주 이야기, 고려 현정과 관계된 곳을 찾아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겠습니다. 현종이 우리 파주의 월롱산 안에 용상골이 있는데 그곳에 왔다 가셨어요. 그 왜 왔을까요? 일주문이 저렇게 있고요. 절의 이름은 바로 임금이 이렇게 이제 앉았던 자리, 평상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현종이 즉위하던 시대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거란의 침입으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1차 침입은 성종 때에 왔는데 그때 소선영이 몰고 내려왔죠. 그때 서희가 나가서 단판으로 강동육주를 이렇게 우리 걸로 찾아서 잘 지킬 수 있었고요. 2차 침입은 바로 현종이 즉위하던 해에 그렇게 바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온 이유가 바로 너네 왜 목정을 죽였냐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조를 내놓으면 그냥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흥화진 전투에서 아무튼 강조가 죽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거란이 돌아갔죠. 그 이외에도 또 동여진도 침입을 하고요. 아주 주변이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즉위 2년째 자기를 살려준 신열사에 진관사를 짓게 됩니다. 세 번째 침입은 바로 현종 9년에 8년에 또다시 쳐들어와요. 소배압이 이제 10만을 끌고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때의 현종이 바로 우리 파주에 그 용산골에 왔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광감찬에 귀주대첩으로 이제 거기서 승리를 하니까 다시 되돌아가서 한궁을 해서 바로 여기에 이제 용상사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국의 침략으로 이렇게 국방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성군이 되었습니다. 현종은 22년 3개월이나 왕좌에 있었는데요. 보면 현종의 모친 현정왕후는 광종의 딸이며, 그러니까 태조의 손녀딸이며 광종의 딸이며 경종의 비입니다. 천추태후와 똑같이 천추태후의 동생이면서 또 오라버니 성종이 왕이 되자 왕윤사 남쪽 사가에 머물렀다고 하죠. 그 근처에 왕후의 집이 있어서 이게 서로 왕래가 있다 보니까 삼촌뻘이 되는, 그러면 뭐 이런 사람이 아무나 사랑은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둘은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종의 비였는데 경종이 죽고 10년 후에 이제 현종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안종욱이었는데 그래서 이 성종이 그걸 알게 되니까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 모친은 이렇게 현종을 낳다가 길에서 죽었다고 했죠. 그래서 어느 날 궁에서 자라게 됐는데 성종을 보더니 이 아기가 엉큼엉큼 기어가면서 아버지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종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에게 보내라고 해서 이제 2살 때 유배지에 있는 아버지에게 갑니다. 거기서 이렇게 자라다가 또 거기서 5살 때 이 아버지마저 병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고아가 돼서 이제 개경으로 왔고요. 그 해가 바로 또 목종이 즉위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즉 천추태후가 섭정을 하죠. 앞으로 이제 아주 그냥 어떤 바람이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김치양이 이제 자기가 낳은 아들을 왕위에 이렇게 앉히려는 꼼수를 가지고 있다 보니 대량원군이 왕순도 순교사로 이제 중을 만들어서 보내버립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또 안 되겠으니까 신열사로 보내요. 그래서 자객과 독이 든 음식을 수시로 보내면서 죽이려고 했고 어딨냐고 울음장을 놓고 이랬는데 그 스님이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현종을 살려놨다고 했죠. 그래서 현종은요, 고생할 것은 어릴 때 다 해보았기 때문에 나중에 더 할 고생이 없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이렇게 평가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 신열사에 왜 그럼 진관사가 지어졌나? 천추태후는 이 대량원군을 없애려고 자신의 아주 여러 가지 이제 머리를 쓰죠. 그래서 목종에게 말해서 가둬놓고 이렇게 죽일 틈을 엿보았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삼각산 신열사로 보냅니다. 신열사는 그때 진관스님 혼자서 이렇게 수도를 하는 조그만 남자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살이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진관 스님은 이렇게 해안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부처님을 안치한 수미단 밑에 지하에 굴을 파놓고 12살 그 대량원군을 거기다 숨겨놓고 이제 거기 이렇게 방석을 깔고 앉아서 이렇게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누가 찾아오면 산에 나무로 가고 저기 갔는데 어디 갔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같이 막 화를 내는 척 하면서 그랬다고도 하죠. 그런데 그때 그 독이 든 음식 같은 거를 한번 이렇게 마당에 뿌려놨더니 새가 와서 먹고 죽었더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죠. 자, 그렇게 해서 그로부터 3년 후에 이제 목종이 죽자 대량원군 현종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1011년 진관 스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신열사 자리에 대사의 이름을 따서 지은 절이 바로 오늘날의 진관사입니다. 그래서 진관사는 임금을 보살핀 은혜로운 곳이어서 여러 임금의 각별한 지원을 받았는데요. 조선시대까지도 그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세종 임금 때 그 집현전 학자들을 이렇게 세종이 정말 잘 이렇게 위해줬는데 이 학자들이 말하자면 휴가를 가는 것을 사가독서라고 했는데 사가독서를 갔던 곳이 바로 진관사입니다. 거기 이제 책을 한 보따라씩 가지고 가서 그동안 읽지 못한 거 책 시커먼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녹을 주었으니 얼마나 마음 편하게 휴가를 보냈겠어요. 오늘날도 그런 건 참 부러운 제도입니다. 진관사는 바로 저렇게 지어졌는데 바로 저 뒤에 북한산이 있어서 그리고 앞에는 아주 깨끗한 물이 흘러내려서 정말 좋은 절이죠. 가보시면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는 좋은 절이죠. 현종이 이때 이제 거란이 침입을 했는데 즉위 다음에 거란이 목종을 왜 죽였느냐 이걸로 침략을 했는데 그것이 거란의 2차 침입이었고요. 그 목종을 죽인 강조를 내놓으면 해군하겠다. 그렇지만 또 현종이 강조를 이렇게 쉽게 내놓지 않죠. 어쨌든 강조는 죽임을 당합니다. 장군으로 나가서 싸우다가. 그리고도 계속 쳐내려오니까 현종이 광주로 피해가다가 공주, 전주, 나주까지 내려갔다 옵니다. 이때 서희 손녀와 인연이 나중에 이제 비로 맞아들이게 되는 계기도 되는 거죠. 그리고 거란의 3차 침입은 소배합이 10만 대군을 끌고 내려왔다고 했는데 즉위하고 2차 일어나고 또 8년 후니까 뭐 이렇게 나라가 성장할 틈이 없었죠. 그런데 이때 현종이 이제 용산골로 와서 거기서 있다가 갔다는 거예요. 그럼 용산골이 왕이 올 정도면 얼마나 튼튼하고 아늑한 곳인지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강감찬이 귀주대첩에서 승리를 하니까 이제 환궁을 하면서 여기 파주에 용상사를 지어주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개경외경의 성곽을 축조를 하고요. 강동육성이나 이런 지방 등의 성곽을 정비해서 아주 우리나라가 국방의 만전을 기해서 국력이 튼튼해졌어요. 이때 정해진 그 한계선이 지금 조선시대 이때에 그 우리나라에 이렇게 선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나라다 하는 거. 그러면서 중앙집권제의 과거제가 이제 활성화하면서 이제 나라가 튼튼해졌고요. 그리고 소수민족들을 불러서 위로를 했고 사회가 안정되었고 문화재와 서적 등을 복구했고 고려실록을 또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대장경도 편찬을 하는데요. 이 대장경이 바로 또 나중에 고려 말에 원나라가 또 침입을 하죠. 그때 8만 대장경이 모태가 되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8만 대장경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자, 저렇게 일주문을 들어서면 목조로 지어진 대웅전이 있는데 물론 저렇게 보이진 않지만 제가 좀 패러디를 했죠. 저것이 불이 나서 저렇게 목조 건물로 다시 지었다고 하고요. 옛날에는 단청이 저렇게 칠해져 있었죠. 용산골 용상사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 거란이 3차 침입으로 개성까지 쳐들어오니까 민복 차림으로 이 절이 있는 원롱산으로 피신을 하였다. 강감찬이 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물리치고 평정대자 황궁에서 이렇게 용상사라 이 절을 하나 짓게 되었다는 거죠. 그 뒤에 있는
월롱산성은 올라가 보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지금도 보면 저 돌이 원래 저렇게 생겼을까? 근데 저것을 그 전에 그 돌 캐는 사람들한테 허가를 내줘서 저 산성을 이렇게 허물어뜨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문화재도 우리의 그 미개한 생각으로 많이 훼손이 되었는데요. 그 월롱산성은 백제의 성이죠. 삼국시대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영토 분쟁을 벌였던 시기에 오두산성과 함께 이곳은 백제의 전략적 기능을 했던 곳입니다. 산성은 한강유역에 자리한 백제가 남진하려는 고구려와 말갈 세력을 방어하고 한강하류와 임진강유역의 교역망을 장악하기 위해서 축조한 성곽이고요. 이곳에서 4세기 백제 것으로 보이는 격장은 토기편 등이 발견되었고요. 성곽은 월롱산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산성을 퇴매식이라고 합니다. 퇴를 두른 듯 산 허리에 이렇게 한 8분 능선쯤에 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 내부 건물지로 추정되는 곳 중에 용산골에서 올라가다 보면 지금 사격장으로 쓰이는 곳이 옥토라고 내려온다고 하는데 거기는 정말 어릴 때 그곳에서 자란 선생님 말에 의하면 큰 돌이 있어서 이렇게 옥구르다가 도망가려는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을 가둬놓는 그 감옥이라든가 이런 걸로 썼으면 아주 천연적인 감옥의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그분이 이렇게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정태권 선생님이신데 그 서귀포를 아시나요? 그거를 작사하시고 파주에서 대중문화 연구회를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많이 수고를 하시죠. 파주의 노래도 또 작사를 하셨죠. 그 월롱산 정상에는 어떤 구조물도 설치해놓고 막 돌을 채석하면서 이렇게 훼손된 그것이 조금 이렇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월롱산 아래에 월롱초등학교에서 약간 서북 쪽으로 가다 보면 서북 쪽 뒤로 가면 지금은 금고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그 뒤가 바로 병무관터였다고 이야기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동네 이장님과 정태권 선생님의 그런 증언으로 한번 찾아갔던 적이 있어요. 아주 수풀이 우거졌는데 이 아래가 바로 굉장히 편편한 터가 있거든요. 저 위로 올라가면 월롱산성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그 활도 쏘고 막 체력 훈련도 하면서 그 조련을 했던 터라는 이야기가 내려오는데 여기는 우물이 큰 것이 5개나 있었대요. 자연 샘이 솟는 우물이. 그래서 월롱산 근처는 참 물이 많이 나오는 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조련을 할 수 있는 위치 조건을 한번 따져보면 산성과 가까워야 되겠죠. 조련을 하다가도 무슨 일이 있다면 빨리 올라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적에게 들키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아늑하게 그런 자리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은 정말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죠. 그래서 그런지 월롱산 근처에는 무슨 소드물도 있고요. 뭐 찬우물도 있고 뭐 샘물이 50개나 있었다는 쉬는물도 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내려옵니다. 그 병무관터는 정말 제가 가봐도 그런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지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60년대까지만 해도 그곳에 살고 있던 무당이 하는 사람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큰 굿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다니던 친구들은 아주 그곳이 정말 재미있는 놀이터였다고 해요. 가면 떡도 얻어먹지, 막 사람들 많지, 여러 가지 막 그 춤추고 막 그러는 거. 아무튼 사람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죠. 그래서 월롱산 근처는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오는 동네가 있고요. 또 월롱산 올라가다가 내려다본 병무관터입니다. 저기가 저렇게 이제 또 저기도 좀 바위를 이렇게 좀 깎아서 어떤 터로 사용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은 금고회사가 저 뒤를 앞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 앞에서는 못 올라오죠. 자, 그러면 이곳 월롱산성은 백제와 고구려의 격전지였었다고 했죠. 그래서 월롱산성이 만약에 연대라면 오두산성은 대대였습니다. 그때 근초고왕이 쏜 화살에 고구려 고고고왕 눈이 맞았다고 했죠. 그래서 고고고왕의 손자 광개토대왕이 남하정책으로 이곳을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때에 오두산성을 이렇게 힘겹게 뺏어서
그리고 한 성을 복속을 시키는데 그냥 58개 성을 빼앗고 굴복시키고 그냥 돌아갔죠. 아신왕을 굴복시키고. 그런데 장수왕은 아예 정복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아차산성 아래에서 계로왕을 죽이고요. 백제는 한성백제를 두고 급히 공주로 또 다시 부여로 수도를 옮겨가야 됐죠. 그래서 파주의 산성들은 백제와 고구려와 아주 밀착된 산성이었는데 특히 처음에 이 지역을 차지한 것은 백제였다고 했죠. 그래서 백제의 산성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아차산성 한번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아차산성은 사적 234호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저곳이 처음에는 저렇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여 년 전에 그 광진문화원에 있던 향토사학자 김민수 선생님이 비가 많이 오고 저곳을 이렇게 항상 뒷산을 이렇게 오르내렸는데 어느 날 이렇게 돌 저런 흔적을 보고 이렇게 찾고 연구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것이 굉장히 나중에는 대대적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아주 산과 나무에 가려져 있으니까 알 수도 없었겠죠. 저 아차산성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구려의 침략에 대비해서 축조된 백제의 아단성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기능은 백제 왕성인 하남 위례성, 즉 몽촌토성이 있는 자리, 그 추정되는 그곳을 방어하는 시설이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한인강 북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지형적 조건을 이용해서 한강의 상류와 하류에서 올라오는 선박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왕성으로 연락해주는 진성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고구려의 온달 장군이 출정해서 신라와 싸우다 전사한 곳을 이 산성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차산성은 삼국 항쟁기의 각별한 방어 요새였음을 알 수 있고요. 조선이 개국되니까 이성계가 이곳을 그 단자를 차자로 고쳐서 아단성이 아니라 아차산성이라고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아차산성은 저렇게 고구려 백제의 치열한 곳이었고 나중에는 고구려군이 저기서 머물면서 막 시루에 조라든가 이런 걸 갈아서 떡을 쪄먹었던 이런 시루도 발견되고 지금은 고구려가 차지했었던 그 후기였기 때문에 고구려의 유물이 이제 많이 출토가 되죠. 저곳에 서면 저렇게 한강 건너가 정말 잘 보이는데요. 고려의 수도였던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이 이렇게 연락 방어를 해주던 산성이었을 테고 너무너무 잘 보이죠. 그리고 저렇게 위치가 좋은 데 있었던 백제가 이곳을 두고 밀려나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해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백제시대에 산성이 있었던 자리에 나중에 고려가 들어서면서 고려 8대 현종이 이곳으로 거란이 이제 세 번째 침입을 하니까 피해왔다가 월롱산성 아래에서 이렇게 머물다가 잘 옥체를 보존하고 개경으로 환궁을 해서 이렇게 지어주었던 용상사와 그 현종이 얽힌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이야기는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시겠습니다.